환자가 죽어가는데 지금 돈 타령하는 겁니까? 이게 병원이에요? 병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통증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저는 박소린, 서울시립제두병원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오늘 밤도 어김없이 당직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 지 이제 7년째입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저에게 병원은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곳이 제 전부입니다. 환자들이 제 가족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우입니다. 윤지후. 제 연인이자 곧 약혼자가 될 사람.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소리나,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께 인사드리자. 준비됐지? 손이 떨렸습니다. 윤지후의 아버지. 윤혜준. 미래누리재단을 창립한 그분.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재단 창립자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낯선 청소 노동자가 이 병원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같은 시각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윤혜주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68살.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 이력서였죠. 박소린. 서울시립제두병원 외상센터 간호사. 31세. 학력간호대학 장학생 출신. 가족관계 무. 혜주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흘 전 아들 지우가 찾아왔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혜주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죠.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그 순간 혜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45년 전 자신도 가난한 여자를 사랑했었습니다. 이름은 연설이었죠. 하지만 부친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여자를 데려와? 혜주는 결국 연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혜주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과 같은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야 했습니다. 박소린이라는 여자가 정말 지우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혜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연설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혜준 씨, 다음번엔 꼭 진심을 선택하세요.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요. 혜주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 비서. 네, 이사장님. 시립제두병원 야간 청소 용역 회사 알아봐. 내가 며칠간 그곳에서 일할 거야. 예. 이사장님께서 직접요? 박소린이라는 간호사가 있어. 그녀를 지켜볼 거야. 누구인지 모르게. 전화를 끊고 혜주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박소린, 당신이 누구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소. 이틀 후, 월요일 밤 11시.
해주는 시립제두병원 지하 직원 탈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초록색 작업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윤철수 야간 청소.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으니까요. 탈의실에는 다른 청소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순자예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네, 윤철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여기 야간은 힘들어요. 특히 외상센터는 더 그래요. 혈흔 닦는 일도 많고.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자가 무릎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나이 들면 관절이 말을 안 들어요. 혜주는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 노동한 손이었죠. 연고 바르세요? 돈이 아까워서요. 그냥 참아요. 혜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연고 하나 못 사고 있었습니다. 야간조 집합. 업무 배정합니다. 관리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혜주는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박소린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상자만 10명. 외상센터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혜주는 복도 구석에서 걸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간호사들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박소린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빠른 손놀림, 침착한 표정. 3번 베드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 즉시. 소린의 목소리는 급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급차가 한 대 더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환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머리 외상, GCSO, 즉시 수술 필요. 응급구조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상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베드가 꽉 찼죠. 행정팀장 백도훈이 달려왔습니다. 잠깐, 보호자는? 신원 확인됐어요? 아직 신원 미상입니다. 지갑도 없고요. 그럼 안 됩니다. 보증금 확인될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소린이 돌아섰습니다. 팀장님, 지금 대기하면 위험합니다. 두개골 골절 의심 환자예요. 규정이 규정입니다. 박 간호사. 신원 미상 환자는 보증금 확인 후에 응급의료법 10조 2항에 의하면 생명이 위급한 경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소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백도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법을 가르치려고? 미수금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데? 제가 지겠습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소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환자를 먼저 살리고 서류는 나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서할 때 한 약속 아닙니까? 백도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리는 다른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4번 베드 준비. 환자 이송. 환자가 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리는 재빨리 바이탈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의사 선생님, 4번 환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직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T 찍고 수술 준비. 잘했어요, 박 간호사. 소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손에 땀이 나 있었죠. 저 사람은 규정보다 생명을 택했어. 혜준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시험의 첫 번째 답을 받습니다. 1시간 후 환자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소리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유니폼, 지친 표정.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혜주는 걸레를 들고 그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소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고 서류는 나중이지. 그녀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혜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연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혜준 씨,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주는 외상센터 대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남성. 낡은 옷차림에 짐가방 하나. 노숙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약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주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얼마 후 소린이 나타났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죠. 소리는 그 남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약 드시는 거 어려우세요?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소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소리는 간호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카드였습니다. 카드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해 그림, 달 그림, 밥그릇 그림. 어르신, 이거 보세요. 해가 뜰 때는 이 하얀 약 한 알. 밥 먹고 나서는 이 노란 약 한 알. 달이 뜨면 이 파란 약 한 알. 소리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이거면 저도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거 드릴게요. 가지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소리는 또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혹시 알람 맞추는 거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소리는 휴대폰 설정을 열었습니다. 글자 크기를 최대로 키우고 화면을 밝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알람을 3개 설정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울리면 약 드시면 돼요. 그림 카드 보시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남성이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병원을 나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이제야 집에 가는 길이었죠. 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발견했습니다. 카드 더미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집어들어 보니 소린이 준 것과 같은 카드였습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들.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복약 안내 카드 버전 3. 박소린. 제작. 혜주는 카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린이 자비로 만든 거였습니다. 환자를 위해 돈도 안 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일을. 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답을 받습니다. 오후 2시 혜주는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따로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죠. 김순자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박 간호사 또 팀장한테 혼났대요. 왜요? 어제 그 신원 미상 환자 때문에요. 미수금이 200만 원 넘게 나왔대요. 병원에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래야 하는데 팀장이 박 간호사 책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급여에서 빼겠대요. 혜주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박 간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환자가 살았으면 됐습니다래요. 혜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작은 간호사가 2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간호사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수요일 오후 3시 외상센터 회의실. 백도훈 팀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미래누리재단 이사장님이 시찰 오십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백도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시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단에서 우리 병원에 10억 원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절대 실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센터를 일시 폐쇄합니다. 간호사들이 놀랐습니다. 폐쇄요? 응급 환자는 어떻게 하는데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내일 오전만 참으면 됩니다. 소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건 안 됩니다. 백도훈이 소린을 쳐다봤습니다. 뭐가 안 돼? 외상센터는 24시간 가동이 원칙입니다. 이송 시간 때문에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박 간호사, 지금 병원 미래가 걸린 일이야. 10억이면 장비도 사고 인력도 늘릴 수 있어. 하지만 내일 당장 위급한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확률이 낮잖아. 내일 오전 3시간만 조용히 넘어가면 돼. 소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우리는 확률로 환자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환자는 동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백도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소린 간호사, 지금 상사 명령에 불복하는 거야? 불복이 아니라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 돈 없으면 원칙도 없어. 10억을 포기하자고. 10억도 중요하지만 내일 올지 모르는 환자의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소린만 바라봤습니다. 백도훈이 비웃었습니다. 박 간호사, 당신 참 순진하네. 이상주의자야. 현실을 몰라. 현실을 알기에 더욱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좋아. 그럼 당신 책임질 거야? 내일 시찰 망치면? 네, 제 책임입니다. 백도훈이 서류를 탁 내려쳤습니다.
회의 끝. 내일 계획대로 진행한다. 박소린 간호사는 내일 오전 근무에서 제외. 출근하지 마. 소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린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둘 나갔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혜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준은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저 백도훈이라는 사람은 환자보다 돈을 택했어. 하지만 박소리는 원칙을 지켰어. 혜준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3번의 시험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요. 박소리는 진짜였습니다. 저녁 9시. 소리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소린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일 출근하지 말라는 말. 그건 사실상 해고 경고였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소리나, 내일 아버지 시찰 간다면서? 잘 부탁해. 응.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상견례 기대돼. 아버지가 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나도 기대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목요일 오전 9시 50분. 시립제두병원 로비.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도훈 팀장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10시 정각에 이사장님 도착하신다. 모두 준비. 간호사들은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소린만 없었습니다. 강유라가 속삭였습니다. 소린이 걱정돼. 어제 울면서 나가던데. 쉿, 조용히.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먼저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네이비 정장, 은색 넥타이, 가죽 구두. 윤혜준이었습니다. 백도훈이 황급히 달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안내해 주시죠. 네, 이쪽입니다. 백도훈이 앞장섰습니다. 혜준이 따라갔습니다. 로비를 지나갈 때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유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행은 외상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환자도 없고 의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대기 중인 간호사 몇 명만 서 있었습니다. 백도훈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센터는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3,000명 이상의. 혜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병실들, 꺼진 모니터들.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백도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은 특별히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편하게 시찰하실 수 있도록요. 조정이요? 네, 응급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센터는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오전에만 잠시요.
오후부터는 정상 운영합니다. 외상센터가 24시간 운영이 원칙 아닙니까? 백도훈이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장님 시찰이 중요해서 혜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중요합니까? 환자가 중요합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단 지원을 받으려면 돈을 받으려고 환자를 막았단 말입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백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준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준비해. 백 팀장과 이야기할 게 있어.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혜준과 백도훈이 마주 앉았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혜준이 말했습니다. 백 팀장, 어제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을요? 네. 재단에서 미리 받아놨습니다. 당신이 센터 폐쇄를 지시했더군요. 백도훈이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간호사가 반대했습니다. 박소린 간호사, 맞습니까? 백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소린 간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환자는 동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죠? 네. 그런데 당신은 그녀를 오늘 출근 정지시켰습니다. 왜입니까? 명령 불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준이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명령 불복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킨 겁니다. 백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 팀장, 당신은 돈을 환자보다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박소린 간호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또 하나. 혜준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복약 안내 카드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백도훈이 카드를 받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소린 간호사가 만든 겁니다. 글을 못 읽는 환자들을 위해 자기 돈으로. 백도훈은 놀랐습니다. 병원 예산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요? 네. 그리고 월요일 신혼 미상 환자 미수금 200만 원. 그것도 박 간호사 책임으로 돌렸죠? 그것도 부당합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병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혜준은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백 팀장,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사과하지 마십시오. 박소린 간호사에게 사과하십시오. 혜준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오전 11시 외상센터 로비.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간호사, 의사, 행정직원, 청소 노동자까지. 소린도 급히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혜준이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모두 모였습니까? 백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럼 시작하시죠. 백도훈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린을 찾았습니다. 소리는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백도훈이 소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소린 간호사님, 죄송합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당신이 옳았습니다. 센터를 폐쇄한 건 제 잘못입니다. 소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신혼 미상 환자 미수금을 당신 책임으로 돌린 것도 잘못입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백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저는 돈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백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 백도훈이 물러났습니다. 그때 혜준이 나섰습니다. 박소린 간호사님. 소린이 혜준을 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소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청소. 네, 저는 이번 주 내내 야간 청소 노동자로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소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철수라고 했죠.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윤혜준입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소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혜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신은 응급 상황에서 규정보다 생명을 택했습니다. 당신은 글 못 읽는 환자를 위해 자기 돈으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소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준이 다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반대로 살았습니다. 체면을 사람보다 위에 놓았습니다. 45년 전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놓쳤습니다. 제 아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혜준이 소린 앞에 섰습니다. 박소린 간호사님, 아니 소린 씨. 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 주십시오. 제발. 소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당신 같은 사람이기에 부탁하는 겁니다. 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소린이 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혜준도 소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로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청소 노동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유라가 소린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소린아. 김순자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혜준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미래누리재단은 이 병원에 10억이 아니라 2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혜준이 백도훈을 받습니다. 돈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백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소린 간호사를 모범 직원으로 표창하십시오. 소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혜준이 다시 소린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배웠습니다. 이사장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테이블에는 지후, 소린,
그리고 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소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너는 나보다 용기 있는 아들이구나. 아버지, 내가 못했던 일을 내가 해냈어.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잖니.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준이 소린을 봤습니다. 소린 씨, 사흘 동안 미안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로 위장한 것. 소린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버님도 걱정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봤으니까. 혜준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복약 안내 카드였습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소린이 놀랐습니다. 그거 버린 거 아니었나요? 쓰레기통에서 주웠습니다. 이건 보물이에요. 혜준이 카드를 펼쳐봤습니다. 이걸 보면 당신이 생각날 것 같아서요. 소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내가 고맙지.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지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 소린아, 사랑합니다. 소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혜준도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요? 응. 서로를 돌보는 거. 체면이 아니라 마음으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이 방 안에 세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혜주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연설아, 고마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번엔 사람을 선택했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혼잣말이야. 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45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의 시작을 위해. 세 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병원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것. 돈도, 지위도, 체면도 의미 없다는 것.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그날 밤 윤혜준 이사장은 체면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박소리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버리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체면을 버리면 사람을 얻고 권력을 내려놓으면 존경을 얻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지키려는 그 원칙, 그것이 언젠가는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